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이제 다 기억났어. 그 말을 끝으로 규림은 그대로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무진은 애가 탔습니다.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지만 도대체 규림이 무엇을 기억해낸 건지 몰라 차마 다가가지도 못했죠. 한규림,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한참을 울던 규림은 겨우 눈물을 닦더니 오히려 무진을 밀어냅니다. 어제 일은 그냥 잊어요. 술 취해서 실수한 거예요. 무진 씨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저도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그 말을 듣던 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실수요? 어제는 나 붙잡고 울어놓고 오늘은 아무 의미 없었다고 하면 끝입니까?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무진은 참았던 감정을 결국 터뜨립니다. 8년 전에도 당신 혼자 결정하고 떠났잖아요. 이번에도 또 당신 마음대로 끝내겠다고? 그리고 눈물이 맺힌 채 규림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규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무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무진 씨, 규림이 다급하게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처음으로 꺼냅니다. 도망쳐서 미안해. 포기해서 미안해. 당신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 너무 사랑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당신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 그제야 무진 역시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확인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규림은 이미 흥식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고 무진 역시 서연과 관계를 시작한 상황. 두 사람이 다시 서로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8년 동안 규림이 홀로 감당해왔던 시간을 뒤흔들 뜻밖의 진실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진과 규림은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를 계기로 새롭게 밝혀질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무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규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도망쳐서 미안해. 포기해서 미안해.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진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규림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라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지난 8년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진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왜 그랬어요? 규림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규림의 입술이 떨립니다. 무진 씨가 나 때문에 다 잃는 게 싫었어요. 나 하나 때문에 가족하고 등지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망가지는 거 더는 못 보겠더라고. 규림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 같은 건 잊고 다시 잘 살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던 무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규림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무진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8년이에요. 8년 동안 한규림 하나 못 잊고 살았다고. 규림의 얼굴이 다시 무너집니다. 나도. 겨우 두 글자를 꺼낸 규림이 울음을 삼킵니다. 나도 못 잊었어.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8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규림에게 다가갑니다. 그럼 됐어요. 뭐가요? 나도 아직 당신 좋아하고 당신도 아직 나 좋아하잖아. 규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무진이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규림의 눈이 커집니다. 무진 씨,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나도 안 놓을 테니까. 하지만 규림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무진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흥식 씨가 있어요. 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규림은 미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만나보자고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면 한번 만나보자고. 말끝을 흐리는 규림. 그러자 무진 역시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에게도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봐준 사람. 규림을 잊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야 겨우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죠. 나도 서연 씨한테 할 말 있어요. 규림이 무진을 바라봅니다. 설마 정리할 겁니다. 무진 씨, 더 끌고 가는 게 그 사람한테도 더 못할 짓이에요. 무진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연을 만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규림이 있었습니다. 규림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질투했고, 규림이 울면 자신도 아팠고, 규림이 웃으면 그것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서연의 손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겁니다. 무진이 규림을 바라봅니다. 서연 씨한테도 솔직하게 말하고 당신도 흥식 씨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규림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흥식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한결까지 자기 자식처럼 아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만나보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을 돌리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규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규림은 순간 놀라 손을 바라봅니다. 8년 전 그렇게 놓쳐버렸던 손이었습니다. 무진은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규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무서워. 뭐가요? 또 잘못될까봐. 8년 전의 기억이 아직 규림에게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무진의 손을 잡았다가 또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무진이 규림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망가져요. 규림이 황당한 듯 눈물을 흘리면서 웃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혼자 나 살리겠다고 도망가지 말라고. 힘들면 같이 힘들고 욕먹으면 같이 욕먹고. 무진은 규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있어요. 나 이제 한규림 또 놓치기 싫어요. 결국 규림도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울음을 삼킨 규림이 말합니다. 나도 안 도망갈게. 그 순간 무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헤어졌고 그리워하면서도 찾지 못했고 다시 만난 뒤에도 서로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서연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라고 말해야 해. 규림 역시 흥식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먼저 내밀었던 손을 다시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특히 흥식의 어머니 박수남까지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줬다는 걸 알기에 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말해야 해. 더 늦으면 더 상처 주는 거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연과 흥식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면 이번에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8년 동안 놓쳐버렸던 사랑을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만 확인하면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 앞에 이번에는 8년 전보다 더 복잡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진의 입을 통해 규림이 지난 8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처음 알게 되는 한 사람. 바로 규림의 친엄마 윤이었습니다. 자신이 곁에 없던 세월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규림이 얼마나 큰 일을 홀로 견뎌왔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윤희의 마음 역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8년 만에 겨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무진과 규림.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시 잡은 두 사람의 손을 이번에는 누가 놓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누가 끝까지 두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인지, 두 사람을 가로막을 가장 큰 벽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윤희는 또다시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무진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서연, 그리고 어떻게든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은 윤희.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윤희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다시 한번 말할게. 무진이랑 그만 만나. 서연의 표정이 금세 굳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도대체 왜 자꾸 그래? 나 무진 오빠 좋아해. 오빠도 이제 나 만나보기로 했고.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엄마는 절대 허락 못해. 서연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무진 오빠가 뭐가 그렇게 싫은데? 윤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연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진이 왜 그렇게 미운지, 무진의 얼굴만 보면 왜 자꾸 규림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무진의 집안 때문에 상처받았을 규림, 꽃뱀 취급을 받으며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지, 자신은 엄마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겪는지도, 누구 때문에 울고 있는지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부터 윤희는 자꾸만 무진이 미웠습니다. 무진 개인이 밉다기보다 그를 보면 규림이 겪었을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또 다른 딸인 서연까지 그 남자와 엮이고 있었습니다. 친딸 규림, 그리고 재혼한 남편의 딸 서연. 둘 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윤희는 결국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 그 정도로 싫어? 응, 그 정도로 싫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규림이는 괜찮은 걸까? 또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은 그런 엄마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운함만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내가 좋아한다는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무진 오빠 한규림이랑 다시 잘 될 일 절대 없어. 윤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뭐?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을 이어갑니다. 한규림한테 애가 있대. 윤희의 표정이 멈춥니다. 애? 응. 8살짜리 아들이 있대. 순간 윤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서연을 바라봅니다. 몇 살이라고? 8살. 무진 오빠가 직접 말했어. 서연은 오히려 안심시키려는 듯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어. 한규림도 이미 자기 인생 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윤희에게는 그 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아들. 그 말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규림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8살이나 됐다고? 윤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윤희는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윤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찰칵. 문이 닫히는 순간 끝까지 붙잡고 있던 표정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윤희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규림이가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규림이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누가 곁에 있었을까? 배가 불러오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출산 날짜가 다가올수록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진통이 시작됐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을까? 아이가 태어난 순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을까? 윤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우리 딸이 엄마도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았어? 숨죽이던 울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7년 전 그 전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갑작스러운 맹장 수술을 받게 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이름, 규림.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 규림의 목소리는 유난히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한참 말이 없던 규림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오늘만 와주면 안 돼?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규림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희에게는 서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에 들어가 있는 딸. 의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윤희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림아,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서연이가 지금 맹장 수술 중이야. 엄마가 병원에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잠시 침묵. 그리고 규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윤희는 그때 규림이 왜 그렇게 자신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외로운가 보다.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엄마 지금 정신이 없어. 응, 알았어, 엄마. 그게 끝이었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 수술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설마, 윤희의 눈이 커집니다. 그날이었나? 규림이가 아이를 낳았던 날이었나? 기억 속 규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만 와주면 안 돼? 윤희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생각할수록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규림은 출산을 마친 몸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혼자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그런데 자신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딸의 곁을 지키느라 막 아이를 낳은 친딸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조차 몰랐습니다. 윤희는 결국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오열합니다. 규림아,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정말 몰랐어. 눈물이 손등 위로 계속 떨어집니다. 왜 말을 안 했어? 그 말을 내뱉고서도 윤희는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규림이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려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희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애 낳고 몸도 성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출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육아였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혼자 달랬을 딸.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아이가 아프면 밤새 품에 안고 있었을 딸. 첫돌도 첫걸음도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도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면서 손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윤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립니다. 나 무슨 엄마야. 내 딸이 애를 낳은 것도 모르고 7회를 말을 끝내지도 못한 채 다시 울음이 터집니다. 그동안 윤희는 규림을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재혼하면서 딸을 제대로 품지 못했다는 죄책감, 연락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런데 이제는 그 미안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규림이 가장 엄마를 필요로 했던 순간 자신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림은 결국 엄마 없이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윤희가 겨우 고개를 듭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규림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날 못 가서 미안하다고, 혼자 아이 낳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엄마라고 전화해도 될까? 윤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어듭니다. 규림의 번호를 화면에 띄웁니다.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릅니다. 규림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한참을 망설이던 윤희. 결국 두 눈을 꼭 감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뚜루루. 신호가 갑니다. 한 번, 두 번. 윤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너무나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윤희는 또다시 울컥합니다. 입술을 떨며 겨우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랜만이야. 규림아,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너무 늦어버린 한 엄마가 다시 딸의 엄마가 되기 위한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윤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규림이 엄마 없이 아이를 낳고 지난 8년 동안 홀로 한결을 키워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던 윤희. 그런데 아직 그녀가 알지 못하는 더 충격적인 비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결의 친아빠가 누구인지였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윤희는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날 지켜주지 못했던 딸을 위해 이번만큼은 진짜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말입니다. 한편 무진이 규림과의 관계 때문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그 시각, 서연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윤희가 또다시 무진과 헤어지라고 강하게 반대하자 서연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진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래? 절대 안 돼. 엄마는 그 사람만큼은 안 돼. 그럼 나도 더 이상 여기 못 있어. 화가 난 서연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서버렸죠. 그런데 서연이 향한 곳은 친구 집도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진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 앞에 도착하고 보니 무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 한참을 기다리던 서연은 결국 정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왜? 무슨 일인데? 나 집 나왔어. 정우의 눈이 커집니다. 뭐? 지금 무진 오빠네 집 앞이야.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정우는 순간 머리를 감싸줍니다. 안 그래도 무진과 규림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정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서연을 무진의 집에 들여보냈다가는 일이 더 커질 게 뻔했죠. 잠깐만 있어봐. 전화를 끊은 정우는 곧바로 무진에게 연락합니다. 야, 김무진. 왜? 정우는 곧장 본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심장하게 떠봅니다. 너 만약에 서연이가 가출하면 받아는 주냐? 무진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그런데 무진은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박정우. 서연이 가출했대? 정우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내 집 앞. 뭐? 무진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야, 일단 문 열어주지 마. 나 지금 갈게. 잠시 후 무진의 집 앞에는 커다란 캐리어 옆에 앉아 있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오빠. 무진을 발견한 서연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무진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나 집 나왔어. 그건 들었어. 왜 그랬는데? 서연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엄마가 계속 오빠랑 헤어지래.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 그래서 나 그냥 여기서 살려고. 그 말에 무진이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서연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순간 미소가 번집니다. 자신을 집 안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진은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오빠 어디가? 집. 여기가 오빠 집이잖아. 무진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봅니다. 내 집으로 가자고. 한편 같은 시각. 윤희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규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는 딸의 이름. 몇 번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취소했던 윤희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마침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윤희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규림아.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집니다. 규림 역시 엄마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은 겁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희의 눈시울이 벌써 붉어집니다. 응, 엄마야.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냐는 말도. 그런데 막상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대로 나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규림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합니다. 그냥 잘 지냈어요.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윤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잘 지냈을 리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규림아.
우리 한번 만날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윤희는 혹시 규림이 거절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규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딸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남처럼 어색했죠. 윤희가 먼저 규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많이 말랐네. 아니에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그 평범한 질문 하나에 규림의 눈이 붉어집니다. 엄마에게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규림은 고개를 숙이며 웃습니다. 엄마는 여전하네요. 뭐가? 만나자마자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윤희도 웃으려 했지만 금세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니까 그렇지.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니까. 규림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지난 세월을 묻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었는지, 그러다 결국 가장 묻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규림아, 엄마가 들었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한테 아이가 있다며. 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윤희는 그 얼굴만 보고도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8살이라고? 규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 순간 윤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릅니다. 알고 있었지만 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원망하듯 묻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윤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아무것도 몰랐네. 규림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집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규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아이 아빠는? 규림의 손끝이 움찔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 같이 키우는 거야? 규림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윤희의 가슴이 다시 철렁합니다. 그럼 내가 혼자 키운 거야? 네. 윤희는 결국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8살. 그리고 규림이 오래도록 사랑했던 남자. 윤희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진. 설마.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규림아, 혹시? 차마 이름을 바로 꺼내지 못합니다. 아이 아빠가 내가 오래 만났다는 그 사람이니? 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직감합니다. 설마 정말. 그리고 잠시 후 규림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맞아요. 윤희의 눈이 커집니다. 그 사람이에요. 한결이 아빠. 순간 윤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김무진. 자신이 그렇게 서연과 헤어지라고 몰아붙였던 남자. 자신의 친딸 규림이 8년 동안 잊지 못했던 남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미 8살짜리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사람도 알아? 규림은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무진 씨는 몰라요. 한결이는 그냥 제 아들이에요. 윤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걸 혼자 감당했어? 규림은 애써 웃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윤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라졌다는 딸.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헤어진 뒤 윤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규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태어나 8살이 되어버린 외손자.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윤희는 또 다른 광경과 마주합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있는 서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김무진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나 그냥 오빠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억지로 다시 데려왔어. 하지만 윤희는 서연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무진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규림이 했던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립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한결이 아빠. 윤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무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저 때문에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윤희의 가슴 속에서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서연을 울린 것에 대한 분노, 규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친딸이 이 남자의 아이를 혼자 낳아 8년이나 키웠다는 사실까지. 윤희가 결국 무진을 향해 소리칩니다. 김무진. 무진과 서연이 동시에 놀라 윤희를 바라봅니다. 윤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 도대체 우리 규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윤희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윤희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너 규림이 아이 아빠라며.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무진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서연 역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무진이었습니다. 제가. 무진의 입술이 떨립니다. 규림 씨 아이 아빠라고요? 윤희 역시 그제야 무진의 표정을 보고 깨닫습니다.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규림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규림이 8년 동안 목숨처럼 감춰왔던 비밀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것도 규림 자신의 입이 아닌 친엄마 윤희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진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무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윤희 역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내뱉은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두 딸과 김무진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규림에게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진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상 더는 흥식에게 거짓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없었던 규림. 결국 흥식을 찾아가 어렵게 입을 엽니다. 흥식 씨 미안해요. 우리 만나보자고 했던 말 없던 일로 해줘요. 흥식의 표정이 굳습니다. 김무진 씨 때문입니까? 규림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흥식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수남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규림을 친딸처럼 아꼈지만 자신의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까지 아무렇지 않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먼저 우리 흥식이 만나보자 했다, 아이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진 총각한테 돌아가겠다고? 할머니, 그게 됐다. 수남은 서운함에 결국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모진 말까지 내뱉고 맙니다. 니는 인자 해고다. 규림의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 밥줄 끊어졌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무진과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결심한 순간 규림은 자신과 한결의 생계를 책임지던 일자리부터 잃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무진 역시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족들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규림과 다시 손을 잡는 순간부터 두 사람 앞에는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8년 전에는 서로를 위해 헤어졌다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진실까지 터져 나옵니다. 김무진, 너 규림이 아이 아빠라며. 윤희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한마디. 무진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갔던 8살 한결.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사랑을 되찾자마자 현실의 벽과 맞닥뜨린 무진과 규림.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친아들 한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한결의 존재를 알게 된 무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세 사람은 이번만큼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무진과 규림은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규림은 흥식에게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과 함께 하루아침에 일자리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고 무진 역시 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갈등과 마주하게 됐죠.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진실까지 터져 나옵니다. 한결이 바로 무진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 8년 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놓아주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규림에게는 무진이 있었고 무진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8살이 되어버린 아들 한결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한결이라는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무진은 과연 한결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게 될까요? 그리고 엄마 없이 출산과 육아를 홀로 견뎌온 딸의 지난 시간을 알게 된 윤희는 이번만큼은 규림의 든든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8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사랑과 가족. 이번에는 무진도 규림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세 사람이 진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